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첫사랑으로부터의 편지, 그리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현실에서 벗어나 훌쩍 떠난 주인공의 감성 드라마 윤희에게 리뷰입니다. 이혼 후 쉴 새 없이 일만 하던 윤희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편지. 일본에서 온 이 편지를 딸 세봄이 몰래 읽어봤는데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엄마와 함께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첫사랑과의 추억에 깃든 곳임을 알고 있는 윤희. 그리고 그녀는 첫사랑을 만나기 위해 홀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과연 윤희는 첫사랑과의 재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멜로 감성 드라마 영화입니다. 용기를 내고 싶어. 윤희에게.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윤희에게입니다. 근데 오늘 리뷰를 하기 이전에 이상한 댓글이 하나 달려가지고 그거부터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그 이전에 이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 그 라이브 중에 했던 그 영상을 짧게 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반일 나치, 특히 극우 한남들 반일하면서 개념 있는 척하는 거 역겹네. 착한 반일 나치는 죽은 나치밖에 없다. 대한민국 기득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나? 뭔 소리야? 일본 말이 나와서가 아니라 퀴어 나와서 걸을 거잖아. 선택적 인권 옹호자 나치가 그렇지 뭐.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뭐 이 영화가 이 영상에서 퀴어 영화라고 해서 걸러야 된다. 그리고 뭐 일본이 나오니까 걸러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보시고 나서는 뭐 피해망상 확대 해석 오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끝마다 나치가 들어가길래 뭔 소린가 했더니 요새 우리가 뭐 무슨 충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반일 나치, 인권 옹호자 나치, 야, 이 나치란 말을 함부로 쓰네. 그냥 차라리 벌레 충자를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댓글 나치, 이런 게 바로 미러링이죠. 근데 이런 악플들을 왜 다는 줄 아세요? 행복하지가 않아서 그래.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고백을 했어. 근데 고백을 받아줬어. 그러면 어떻죠? 세상이 행복해지죠. 그런 행복한 사람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악플을 달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답거든. 악플 달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달았지만 그건 난 모르겠고 어쨌든 나한테 악플을 달았으니까 미러 디멘션으로 잘 가요? 맞습니다. 이 영화는 퀴어 영화죠. 주인공 윤희, 즉 김희애 씨가 맡았던 그 윤희라는 캐릭터의 첫사랑이 일본의 그 나카무로 유코 씨가 맡았던 준이라는 인물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둘이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뭐 노골적으로 묘사가 되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동성애라고 해서 뭐 아가씨 같은 그런 막 뭐 이런 묘사는 없다. 이 영화는 철도원, 러브레터 같은 영화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이 영화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일단 이 세 영화들의 공통점은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는 이야기이고요. 또 눈이 가득 쌓인 일본이 배경이라는 점이죠. 뭐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들이나 상황들이 막 모여가지고 주인공을 막 위기에 처하게 해서 막 조마조마해 하면서 보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그냥 막 가랑비에 옷 젖듯 잔잔하게 진행되면서 어떤 감정에 적셔지면서 하면서 이제 보는 그런 영화다. 그러다 보니까 뭐 딴 얘기지만 이거 영화 리뷰랑은 상관이 없지만 원래 보통 때 같았으면 이게 막 눈이 가득한 일본 어디 뭐 설원에서 촬영을 했다, 로케이션 촬영을 했다 하면서 막 홍보를 했을 텐데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인공 배우들의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영화는 김희애 씨 그리고 김소희 씨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둘 다 연기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마든 영화든 어떤 역할을 맡아도 늘 에너지가 넘치는 연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게 차분하게 있어도 뭔가 분노와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막 해가지고 막 눈에서 막 진짜 막 레이저가 나오는 그런 에너지 넘치는 연기를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어깨에 힘 쫙 빼고 눈에 힘 쫙 빼고 그러니까 힘이 쫙 빠진 연기를 하는데도 너무 좋고요. 그동안에 봤던 영화나 드라마들보다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그러니까 배우로서도 그렇고 캐릭터로서도 그렇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소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보다 굉장히 귀엽고 괜찮은 연기 톤을 잘 선보이고 있어요. 사실 초반에는 약간 조금 어색했는데 극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영화는요, 이것 말고는 그렇게 뭐 그다지만 할 얘기가 많은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화가 오랜 옛날의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저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저에게는 와이프가 오직 그러니까 이런 식의 첫사랑도 없었고 이런 식의 감성도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이런 주인공처럼 어떤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신 분이고 아직도 그런 마음이 좀 있다면 이 영화의 정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저는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현실적인 인생만 살았어가지고 이런 감성 충만한 것과는 조금 받아들이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화는 이런 감성을 그냥 감성으로만
것처럼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감성으로서의 첫사랑에 대한 묘사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현재 시점에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들은 상당히 현실적이거든요. 뭐 이혼이라든가 뭐 어떤 생활고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하여튼 여러 문제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들은 저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이 메인 플롯이 가진 이 첫사랑에 대한 정서와 감성까지는 그렇게 확 다가오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틱한 플롯이 이 영화에 없다라는 게 이 영화의 분명한 색깔이지만 그것이 관객에 따라서는 단점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저는 조금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크게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라라랜드 같은 경우는 뭐 첫사랑에 대한 영화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결말에 가면 이렇게 뭔가 예전에 그런 그 아련한 그 예전 그 물론 저는 이제 와이프가 첫사랑이잖아요. 뭐 그래서 이 영화는 단편 정도의 이야기 볼륨인데 이거를 마치 엿가락 쭉 늘리듯이 늘린 것 같아서 뭐 김소혜의 역할도 그리고 뭐 이 준 역할의 그 나카무라 유코시가 했던 그 역할도 자기만의 서브 플롯은 있어요. 근데 그런 서브 플롯조차도 뭔가 이야기가 완결된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정작 주인공인 윤희의 메인 플롯 역시도 뭔가 이게 짠 하고 이렇게 뭔가 딱 매듭이 지어진다라는 느낌이 없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열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영화다. 그리고 이러한 감성을 가진 영화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보신다면은 뭐 누군가에게는 만족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은 열린 어떤 감성이더라도 이야기 자체는 조금 더 완결되고 조금 더 닫혀있는 이야기였다라면 혹은 또 뭔가 또렷한 메시지가 확실하게 다가왔다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도 전반적으로 그냥 괜찮고요. 영화의 분위기나 연출, 음악 뭐 최근에 막 드라마틱 영화 보다가 그냥 잔잔하게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차랑 다과 이런 거 먹으면서 딱 보기 딱 그런 정도의 잔잔하니 뭐 괜찮은 뭐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뭐 눈에 띄게 뭐 단점이 돋보이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경험이 없더라도 뭔가 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상황에 쉽게 공감하고 몰입하는 관객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영화를 봐도 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팬딩을 통해 저를 정기훈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입니다. 솔프렌드님께서는 소혜야 배우가 하고 싶어? 뭐 곧잘합니다만은 물론 다른 연기도 봐야겠지만은 이 영화에서 뭐 튀거나 못하거나 하진 않았다. 자, 유튜브 댓글입니다. 역시나 적은 관객 수만큼 댓글도 상당히 적네요. 최희준님께서는 엉주님 소개하실 땐 이걸 보라고 하신 건지 싶었는데 독립영화가 어찌 상업영화보다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 간간히 좀 나왔으면 하네요. 일본 배경이 거슬린다 해도 어차피 예술인 것을요. 역시 김희애 씨다 싶었고 나머지 배우분들 호흡도 좋아 보여서 잔잔하고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 보세요 했던 그 영상은 진짜 거기 해당되는 분들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게 까거나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영상이 아니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보험약관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본 영상의 추천 이유는 반드시 영화의 재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관람 중 망작 판별 시 영화 요금은 이미 납입한 것으로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먹자님께서는 예전에는 김희애 씨가 그렇게 연기를 잘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영화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많은 작품으로 보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김희애 씨가 아까 제가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에너지 넘치는 어떤 파이팅 넘치는 역할만 하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역할도 굉장히 좋았고 좀 더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영화에서 만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샤인님께서는 겨울 냄새 나는 영화, 이제 저에게 여름 영화는 콜바넴, 겨울 영화는 윤희에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신으로는 유재명 배우님의 연기를 또 칭찬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유재명 씨가 요새 독립영화에 많이 출연을 하세요. 이게 원래 독립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한 1, 2년 새에 막 자주 출연하시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런 배우들이 뭐 재작년에는 누구였고 작년에는 누구였고 올해는 누구였고 이랬는데 이제 유재명 씨가 꽤 많이 출연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번에서는 분량은 되게 작고 비중도 되게 적지만 그 짧은 분량만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좋은 배우는 좋은 배우다. 디도우님께서는 캐롤을 잇는 겨울 퀴어 영화였네요. 따뜻한 사연관에서 보는데도 코끝이 빨개지고 손끝이 시려오는 기분 좋은 한기를 느꼈어요. 눈을 밟을 때 나는 뽀득거리는 소리와 화면을 지배하는 창백한 겨울 풍경이 따뜻한 코트를 입은 아름다운 배우들의 모습과 얼마나 잘 어우러지던지 콜미바가 여름을 동경하게 하는 영화라면 윤희에게는 겨울을 동경하게 하는 영화였답니다. 이분은 무슨 직업이 시인이세요. 표현이 너무 이게 어떤 느낌인지 확 와. 그러니까
제가 영화 자체는 그냥 뭐 그렇게 저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영화였지만 이 댓글을 보니까 왠지 영화를 되게 좋은 영화를 본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게 하네요. 아, 맞습니다. 코토바님께서는 엉주님 표정과 말투 때문에 좀 오해했는데 영화 보는 관점이랑 해석이 뭐랄까 좀 아트지향적이랄까 좀 그런 면이 있으시네. 아트지향적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니키리님께서는 그 시대의 소녀는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맞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윤희에게의 그 준이라는 친구 그리고 그때의 어떤 과거 그리고 그게 이어져 온 현재까지도 사실은 그 첫사랑의 아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실들이 따라왔던 거죠. 그리고 여기 조태현님의 댓글인 잔잔해 보이는 곧 파도가 일렁일 것 같은 바다 같은 영화. 그래서 앞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난 이후의 윤희의 삶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기대감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영화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성들이 이 댓글을 통해서 좀 완성이 되고 이 댓글 때문에 내가 부족했던 어떤 감성이나 느낌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좀 완성되게 했던 지금 재밌는 경험이네요. 역시나 우리 엉찌 이 구독자분들의 댓글 어떤 이 한 줄 평은 수준이 참 높다. 이거 비꼬는 거 아닙니다. 어찌됐거나 이 리뷰를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극장도 찾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영관이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